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대한민국 세법상 2월 결손금과 양도소득 손실, 흔히 양도차손이라고 하죠. 이걸 활용한 절세 가능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저희 미션은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사업이나 자산 관리하실 때 실제로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를 딱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다룰 이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사업 손실인 2월 결손금하고 자산 매각 손실인 양도차손은요.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다른 건가요? 네, 하나는 이제 미래의 이익으로 과거 손실을 메우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해에 바로 승부를 봐야 하는 좀 단기적인 성격이죠. 오, 장기전과 단기전이라 흥미롭네요. 그래서 각각의 규칙, 활용법,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2월 결손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 회계장부상 적자랑 세법상 결손금은 다르다. 이 점을 꽤 강조하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세법상 결손금이라는 건요. 회계상 손익에다가 세무조정이라는 걸 거쳐서 확정이 돼요. 세무조정이요? 네, 간단히 말하면 회계상 숫자를 세법 기준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부에 마이너스가 찍혔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 그냥 적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이 세법상 요건을 딱 갖춰야만 비로소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바로 장부 작성 그리고 증빙 보관입니다. 아, 역시 기본이 중요하군요. 네, 이걸 안 하고 만약에 추계 신고,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 신고하면요. 아무리 큰 손실을 봤어도 이 2월 결손금 공제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손해를 보고도 세금 혜택은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첫 해에 5천만 원 손실 본 개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그냥 단순 경비율로 신고했다. 그러면 미래에 5천만 원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셈이죠. 와, 기록이 없으면 혜택도 없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네, 기록이 생명입니다. 그럼 이 결손금,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2020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요. 무려 15년 동안 2월에서 미래소득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5년이요? 와,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손실 기록이 아니라 거의 10년 넘게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금 자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금 자산, 좋은 표현이네요. 네, 단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이걸 선입선출 방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공제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랑 개인 사업자는 이 결손금 활용법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그의 소득의 80%까지만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거든요. 아, 한도가 있군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100%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와, 100%요? 네, 이게 단장 현금 흐름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죠. 이야, 중소기업 혜택이 정말 강력하네요. 혹시 중소기업만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제도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결손금 소급 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소급 공제요? 그건 뭔가요? 이건 뭐냐면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과거, 그러니까 바로 직전 사업년도 이익이랑 상계해서 이미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오, 그럼 돈을 돌려받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 2월 공제랑은 다르게 이건 당장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아,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환급을 받을 거냐, 소급 공제, 아니면 미래에 혹시 더 큰 이익이 날 걸 대비해서 아껴둘 거냐, 2월 공제, 이건 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겠네요. 그럼 개인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월 결손금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개인 사업자는 이제 종합소득세 구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데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나면 일단 그 해에 다른 종합소득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이런 순서대로 먼저 메꾸게 됩니다. 아, 다른 소득에서 먼저 까는군요. 네, 그렇게 하고도 만약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이 2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요? 어떤 거죠? 상가 임대 같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 있죠? 이건 다른 소득이랑 통산, 즉 합산이 안 됩니다. 아, 정말요? 그럼 그 손실은 어떻게 해요? 오직 미래에 발생할 그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아, 좀 불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 또 예외가 있는데 주택 임대 같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예외적으로 다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상가랑 주택이 다르군요. 이거 헷갈리기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양도차손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 때 손해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사업소득 결손금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랄까 사일로 효과라고 할까요? 자산 그룹별로 손익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사일로, 그룹별로 나눈다. 네. 예를 들어서 1그룹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거든요.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2그룹인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절대 합쳐서 계산할 수 없어요. 아, 부동산 손해를 주식 이익으로 메꿀 수는 없다. 네, 안 됩니다. 각 그룹 안에서만 해결해야 해요. 그럼 그 손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건가요? 같은 자산 그룹 내에서 그리고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 즉 1년 안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만 서로 상계, 이걸 이제 손익통산이라고 부르죠. 이게 가능합니다. 같은 그룹, 같은 해? 네. 예를 들어 올해 A 상가를 팔아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 올해 B 토지를 팔아서 얻은 이익과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포인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사업결손금은 15년 2월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2월이 안 됩니다. 네, 2월이 안 된다고요? 네. 올해 발생한 이익이랑 상계하고도 만약에 손실이 남았다. 그럼 그 손실은 12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영구적으로요. 와, 그냥 없어진다고요? 그럼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이게 과거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 논의될 때는 5년 2월 조항이 있었는데 결국 폐지되면서 이 당해 소멸 원칙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 해 활용 못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럼 손실을 그냥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손실 확정, 텍스 러스 할베스팅 전략입니다. 손실 확정 전략이요. 네. 연말이 다가올 때 만약 이미 실현된 양도 차익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평가 손실 상태에 있는 다른 자산, 물론 같은 그룹 내 자산이어야겠죠? 아, 일부러 파는 거군요. 네. 그걸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해에 실현된 이익이랑 손실이 서로 상쇄되니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오, 절세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근데 주의할 점, 팔았다가 바로 다음날 똑같은 자산을 다시 사는 식의 행위, 이걸 가장매매, 워시세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법상 부인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아, 꼼수는 안 통한다.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안 통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사업에서 생긴 2월 결손금은 15년짜리 장기 세금 자산으로 잘 관리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100% 공제나 소급 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 네, 맞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손실인 양도차손은 2월이 전혀 안 되니까 반드시 연내에 같은 그룹의 이익과 상계하는 손실 확정 전략, 그러니까 텍스러스 할베스팅이 필수적이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세 전략의 시작과 끝은 결국 뭐다? 정확한 장부 작성과 증빙 관리다. 또 기본으로 돌아가네요. 네. 아무리 세법 규정을 잘 알아도요. 기록이 없으면 세법상 손실 자체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절세 기회도 그냥 날아갑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양도차손은 올해 소멸된다는 점, 이거 확실히 아셨죠? 네.
그럼 이걸 감안할 때 만약 미래에 혹시라도 양도소득세율이 변화할 가능성, 예를 들어 인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 불확실성이 올해 손실 확정, 즉 텍스 로스 하베스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장의 확실한 절세냐?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기다릴 것이냐? 이 사이에서의 선택,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죠.